안녕하십니까? 구트리오 채널입니다. 음식과 건강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갈 150세 클럽의 공식 명칭을 올드파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당대의 판단으로 152년 9개월의 수명을 누린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파이 이야기를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의 애칭이 올드파 내지는 올드 톰파입니다. 15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린 자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익숙하게 들리는 올드파 클럽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올드파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의 클럽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는 한데 위스키의 공식 브랜드명인 그랜드 올드파를 쓰는 것은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도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이 채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올드파 클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드파 클럽에서는 음식에 대한 논의를 열매 생식과 일반 보편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음식으로서의 열매의 특장점은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량 영양소, 특히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 둘째,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현저하게 낮다. 셋째, 자연생식을 한다. 잘 익은 열매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굳이 복잡한 요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넷째, 열매의 식생활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섯째, 열매는 인간이 음식으로 섭취하면서도 생명을 가진 존재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는 음식이다. 여섯째, 먹으면 먹을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더 풍성해지는 음식이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종류의 음식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채집이나 자급자족 재배의 형태로 식생활을 영위할 때에만 가능한 열매식을 실천할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과일과 과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으면서도 상품성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 가격과 음식으로서의 가치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열매식은 현대인들에게 결코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식을 주식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주요인인 음식의 상품화 문제를 더 짚어봅시다. 근본적으로 음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지는 구조 속에서 사람의 건강이 그 거래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음식은 맛이 없으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잘 팔리는 음식은 통상 달거나 기름지거나 짭짤하거나 건강에 유익하지만 맛을 훼손하는 성분들을 정제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입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영양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건강에는 해로움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음식은 또한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적을수록 좋다고 여기죠. 이러한 조건을 갖추려 하니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 멸균 내지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학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와 같이 자연생식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매우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체였던 음식의 재료들을 생명이 없는 물질로 전락시켜 섭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격입니다.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이 되도록 하려면 음식 재료를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살충제, 제초제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항생제 사용과 부적합한 사료 활용 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들은 고스란히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품으로 전락한 음식은 우리 인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해한 성분들이 오염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과 그에 따른 합병 증후군을 인간에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소식 건강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먹는 것을 여전히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21세기형 질병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을 안기고 있습니다. 생명체였던 음식의 재료들을 불에 익히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단백질 성분의 경우 분자 내부에 새로운 화학결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화학결합은 인간의 소화 시스템으로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의 응고가 일어나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대부분이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까지 도달되어 거기서 유해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음식 안에 포함된 가수분해 효소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따라서 섭취한 음식들은 전적으로 인체의 소화 시스템의 자원으로만 분해를 시켜야 합니다. 일부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지질 성분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로 바뀝니다. 음식물의 수분 함량이 떨어집니다. 별도의 수분 섭취를 요구하게 됩니다. 음식물이 타는 과정에서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를 세 마디로 정리하면 소화에 부담이 되며 흡수에 부담이 되며 배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생채식주의자들은 화식은 독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화식은 마약과 같이 중독이 되는 것이어서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섭취한 음식이 실제로는 대장에서 부패되어 독의 원천으로 바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짐작하여 왔습니다. 이를 자가독화 과정, 오토인탁시케이션이라고 칭해왔습니다. 우리가 독을 섭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서 독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대체의학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여 죽음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에 도달한 음식물의 부패는 미생물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서식하게 되는 유해한 미생물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대장 속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어느 정도의 분포로 서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산소가 없는 조건 속에서 성장하는 것들이어서 따로 분리하여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장 속의 환경을 실험실에서 재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자가독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에 주류 의학계의 주목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고안된 방법론과 분석 시스템은 장내 세균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중량의 70에서 80%가 미생물 또는 미생물의 사체로 구성되는 대변을 채취하여 그 안에서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그의 염기 서열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장 속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이 어떤 분포로 서식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인 판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고 합니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인간의 세포가 100조 개 정도이고 인체의 공생 내지는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총 세포수를 합하면 1000조 개입니다. 세포수로만 따지자면 인간의 체세포는 전체 세포수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사람이 보유한 유전자의 종류가 2만 1000개 정도라면 우리 인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물학적 형질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과연 인체가 보유한 유전자들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면에서 인체 세포는 10%에 불과하며 오히려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 휴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 비율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생물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가정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인체 세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죠. 오히려 인체의 공생 내지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우리의 소화기에 어떠한 종류의 세균 집단을 형성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장은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위장이나 소장에 비해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세포 수가 적어도 10,000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명과 질병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 집단은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 집단이 됩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대장 내 세균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 세균총은 대변을 분석함으로써 정량적,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대장 속은 수많은 미생물들의 생태계입니다. 500에서 1000 종류의 미생물들이 대장 속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세포수로는 100조 개로서 거의 사람의 뇌무게만큼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 속에는 건강에 유익한 세균이나 중립적인 세균들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대장 속에는 소위 부패균이라고 불리는 유해균들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 속에 어떠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어떤 분포로 서식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이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상적인 음식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올드파 클럽은 바로 이 대장세균총을 중심으로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